제가 요즘 참 이상하게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데도 자꾸 살이 빠져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정도로 뚱뚱한 건 아닌데. 맨 처음 그를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를 맨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냐고요? 그건 마치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조각처럼 잘생긴 외모로, 잘 나가는 연예인 PC 아시죠? 뭐 적어도 제 눈엔 그랬으니까요. 한눈에 알아봤죠. 운명처럼 제가 그를 짝사랑하게 될 거라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 뒤에서 확 껴안기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조물주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듯한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대, 그리고 짙은 눈썹까지. 바다처럼 깊은 눈을 보고 있으면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중저음의 온화한 목소리와 날렵한 몸매, 툭 튀어나온 성대, 손목의 힘줄과 장근육, 넓은 어깨.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냥 한마디로 진짜 잘생겼어요. 그냥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가락 하나까지 완벽 그 자체였어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잘나도 그 남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정도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를 좋아했는데 그는 전혀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역시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졸업식 날 간신히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연락해보려고 했죠. 전 당당하게 용기 내서 고백했고, 다행스럽게도 그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대답은 묵묵했지만 꿀 떨어지는 듯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해주었죠. 제 첫사랑이었죠. 너무나도 기뻐서 날뛰고 싶을 정도였어요. 차마 그의 앞이라 그러진 못했지만 그와 사귄 지 보름 정도가 되는 동안 두세 번의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대놓고 그에게 직접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냐고 말이에요. 그는 저의 그런 질문에 그냥 배시시 웃으면서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줬어요. 참, 그는 공부도 잘했답니다. 정말 그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는 불공평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자 아무래도 여자들이 그를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미팅이니 과팅이니. 아무튼 불려우 같은 파리들이 꼬이는 것 같았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그런 소식을 듣자 저는 너무나도 초조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건 오직 저밖에 없다고 외려 저를 안심시켰죠. 제가 하루에 그에게 보내는 문자만 100통은 넘을 거예요. 전화도 최소한 10통? 20통? 이런 제가 너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잖아요. 한동안 그는 제 연락을 하나하나 모두 답장해주더니 어느 순간부턴가 전혀 말을 안 터군요.
전 그런 거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죠. 원래 학교가 끝나고 와야 할 시간인데 2시간은 늦게 오더라고요. 역시 제 연락을 무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나쁜 놈, 못된 놈. 그년하고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려는 중 제가 뛰쳐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를 격하게 끌어안았어요. 남몰래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가 제 선물을 뿌리쳐서 너무나도 서운했어요. 역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엔 스킨십이 있어야만이 서로 마음의 오해가 풀리고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끌어안자 한동안 말이 없고 이내 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역시 제 생각처럼 그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와 진한 키스를 나눴는데 그는 키스가 처음인지 제가 혓바닥을 입에 넣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이지만 그래도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은 알잖아요. 이 남자의 첫 여자는 나다. 아니, 마지막 여자도 저여야만 한다는 운명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훔치듯이 저희 집에 데려왔죠. 때마침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밥도 먹지 않은 전 너무나도 배가 고팠죠. 그에게 물어보니 자긴 배가 별로 안 고프다고 하더군요. 제가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자긴 배가 부르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멋진 인성을 지닌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완벽한 남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내팽개치고 바람을 피웠을까요? 전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대한 질문을 몇 번이나 거듭해도 그는 묵묵히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입을 굳게 담은 그에게서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 저만의 특별한 이해 방법을 시도해보려고 해요. 그처럼 고풍스러운 사람에겐 역시 와인이라는 술이 가장 어울리죠. 술은 저 몰래 이미 준비했다고 하네요. 역시 이 남자 보통이 아니에요. 이럴 땐 마치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같다니깐요. 쩝쩝쩝, 냠냠, 우걱우걱, 와그작, 와그작, 꺽.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만 그의 앞에서 품위 없는 실수를 했네요. 부끄러워요. 완벽한 그에게서도 말이에요. 단 하나 흠이라 한다면 저보다 희고 고운 살결이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나 질투가 났죠. 하지만 이젠 구릿빛 피부가 돼서 진짜 완벽함에 가까운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자기 몸에서 와인이 샘솟는다니. 그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수화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내 친구 2명과 있었던 무서운 경험이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린 심령 체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도 허름한 폐거라든지 야밤에 학교라든지
적어도 그 정도일 줄 알았다. 하지만 우리가 간 곳은 하수구였다. 그날은 뜨거운 여름이었다. 살이 타들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날의 햇빛은 매우 뜨거웠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린 대낮에 모였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부터 신령 체험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하수구였다.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넘어가는 그 중간 경계선에 한 하수구가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하수구는 애초에 만든 적도 없는, 즉 역사가 없는 하수구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루머라고 생각했고 너무 시시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우린 무언가에 홀린 듯 맨홀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곳은 온통 검정뿐이었다. 눈부신 햇빛에도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진 것 같았다. 그러다 그 검은 하수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한 기괴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아니, 끌려갔다. 조금 더 정확히는 빨려 들어갔다. 캠코더 한 대와 손전등 3개를 들고 우리 3명은 심령 체험을 시작했다. 야, 여기는 그래도 훨씬 시원하다. 오히려 추운 느낌인데?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넓다. 우린 전혀 와보지 못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다. 그곳은 너무 어두웠다. 손전등이 없었더라면 당장 한 치 앞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어두웠다. 또한 완전히 일어서서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약간 무릎을 꿇은 채로 하수구 안을 돌아다닐 수는 있었다. 야, 앞에 후레쉬 비춰봐. 알았어. 뭐야? 길이 하나가 아닌데? 어느 쪽으로 갈래?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볼까? 양갈래 길 앞에 서 있는 우린 친구 녀석의 말에 오른쪽 길을 택했다. 그때의 왼쪽 길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뭔가 꺼름칙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느낀 그 느낌이란 모두가 자연스레 알 수 있었다. 왼쪽으로 가면 단순한 체험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오른쪽으로 가자는 친구의 말에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우린 오른쪽으로 갔고 캠코더를 들고 있는 녀석이 제일 앞장을 서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갔다. 야, 너네도 느끼고 있냐?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것 같은데? 오, 진짜 니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면 무릎 다 펼 수도 있겠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수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우린 무릎을 다 펴도 될 정도로 오히려 천장에 점프를 해도 팔이 닿지 않을 만큼 넓어졌다. 그렇게 10분을 계속해서 가보니 꽤나 넓은 공간이 나왔다. 야, 여기 대박인데? 대박이고 나발이고. 야, 이거 뭔 냄새냐? 그러게, 썩은 애가 진동을 하네 여긴. 야, 저거 봐봐.
저거 뭐야? 그때 앞장을 서던 친구 녀석이 구석적으로 라이트를 비췄다. 저게 뭐야? 그곳에는 허름한 담요와 옷들이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었다. 또한 음식물은 마치 누군가가 방금 먹다가 남긴 것 같은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다. 누가 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야,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여기서 살겠냐? 너라면 살 수 있어? 아유, 저기 구데기 많은 거 봐라. 진짜 역겨워서 여긴 아무도 못 살아. 저기 보이는 건 잘 찍고 있는 거지? 그거 적외선 모드 되지 않냐? 되긴 되는데 배터리 많이 달아서 그냥 끄고 손전등 비추고 있어. 일단 더 가볼래? 그래. 야, 그냥 돌아가면 안 되냐?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꼭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쫄았냐? 진짜 누가 째려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럼 더 가야지. 잡아서 적쳐야지, 쫄보 새끼야. 그렇게 우린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숙이 들어갔다. 하수구의 안으로. 3명이 모여서 공포는 분산되었고 오히려 패기만 강해졌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때는 뭐라도 나타났음을 싶을 정도로 우리 모두는 호기심과 기대에 부풀려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더 안으로 들어갔다. 20분 정도로 계속 걷던 우리 3명은 모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씩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야, 이거 다시 좁아지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건가? 아씨, 다시 무릎 굽혀야 되네. 그래도 이왕 가는 거 조금 더 들어가 보자. 그때였다. 야, 이거 왜 이래? 손전등 배터리가 다 되어가는지 3개 중 1개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 손전등 하나 정도는 버리고 마저 가던 길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캠코더를 들고 있던 녀석의 손전등이 꺼졌고 뒤에 있던 친구가 손전등을 건넸다. 하수구는 더 좁아졌고 우린 거의 쪼그려서 기어갔다. 야, 진짜 끝까지 다 온 것 같은데? 너무 좁아서 더는 못 가겠어. 아, 진짜 시시해. 이게 뭐야? 그러게, 아무것도 없네. 아, 별 수 없지. 그냥 다시 나가자. 그래, 나가자 다시. 우린 어두운 여정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 야, 근데 진짜 아까부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 들어. 다 끝났는데 분위기 잡지 마라. 착각인가? 나만 이래? 아, 그렇다고. 너만 그런 거니까 그만 좀 해. 진짜 나만 그런 거야? 아, 진짜 이 쫄보 새끼. 알겠어. 그리고 우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때 하수구의 안쪽에서 이상한 교음이 들렸다. 야, 빨리 가라고 진짜. 야, 된 것 같은데? 하수구의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튀어오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빨리 좀 가라고 멍청한 새끼야. 야, 뭐해? 빨리 좀 가라고 이 새끼야. 어느 쪽이야? 뭐? 뭐야 이게? 우리들은 줄곧 한 길로만 났었지만 돌아갈 때에는 양갈래길이 나타났다. 뭐야? 분명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나서부터 쭉 한 길로만 왔었잖아. 근데 이런 길이 왜 나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뒤로부터 꽤 가까워졌고 우리는 자연스레 뒤를 돌아 손전등을 비췄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만났다. 눈알이 파여 그 속에 구더기들이 가득 찬 백발머리의 여자였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친 듯이 네 발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우리는 다시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나와 다른 친구는 왼쪽으로, 캠코더를 들고 있던 친구는 오른쪽으로. 야, 쟤 왜 저쪽으로 가? 몰라 나도. 우선 빨리 가자. 저기 우리 쫓아오고 있잖아. 한참을 더 가다 보니 다시 하수구는 넓어졌고 우리는 무릎을 완전히 펴고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조금 전 지나왔던 넓은 공간과 허름한 담요, 옷들이 보였다. 뒤에는 그 이상한 것이 쫓아오고 있는 것만 같아 우린 멈추지 않고 입구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아직 뒤에서는 끔찍한 그것에 괴음이 들려오고 있었고 들고 있던 손전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결국 꺼져버렸다. 아 씨발 진짜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제발 좀 대라 좀. 우린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전속력으로 뛰었다. 그리고 뒤에서부터 그것이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린 직감할 수 있었다. 또한 하수구는 다시 좁아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우리는 네 발로 기어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살고 싶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어가니 위에서부터 빛이 점점 새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입구에 다다르자 다시 사다리가 보였고 위쪽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야, 먼저 올라가 얼른. 아직도 뒤에서는 그것의 계음이 들려오고 있었고 나는 사다리를 빨리 올라 맨홀 뚜껑을 손바닥으로 세게 올려쳤다. 맨홀 뚜껑이 열린과 동시에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기가 나를 안았다. 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야, 승현이는? 없어. 아, 좆됐네. 우린 다른 길로 갔었던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야, 이거 뭐야? 그거 승현이 거 아니야?
친구는 창백해진 얼굴로 날 부르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그것은 캠코더였다. 그리고 우린 조용히 맨홀 뚜껑을 닫았다. 나와 살아남은 친구는 승현이의 캠코더를 틀어보았다. 캠코더에는 우리가 모인 순간부터 하수구에 들어가는 것,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 찍혀 있었고 그것을 만난 장면도 고스란히 모두 촬영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릴 쫓아왔던 그것을 찍었을 때에는 화면에 노이즈가 생겨 잘 보이지가 않았다. 캠코더 속의 우리들은 그것을 만나 전속력으로 도망쳤고 승현이는 오른쪽으로 우리는 왼쪽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승현이가 갔던 길들이 나왔다. 손전등과 캠코더를 들며 계속해서 뛰어가더니 결국 승현이의 손전등마저 꺼지기 시작했고 적외선 카메라를 켜서 도망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사다리가 나왔다. 승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맨홀 뚜껑을 열고는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탈출했던 이곳이었다. 승현이는 캠코더로 자기 자신을 촬영했다. 승현이의 얼굴에는 때가 묻고 입고 있던 옷도 상당히 더러워져 있었다. 야, 승현이도 밖으로 나왔나봐. 전화해봐 빨리. 잠깐만. 이제 곧 끝난다. 마지막 장면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찍고 있던 승현이의 어깨에서 긴 손톱의 손이 보이더니 한순간에 승현이의 어깨를 잡고 하수구로 잡아채갔다. 승현이가 하수구 속으로 끌려가고 몇 초 뒤 살았다. 내가 나타났다.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 아닌 남들에게는 늘 무관심했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가장 거대한 것까지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은 내게 무시당하여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목요일엔 지하철 계단에서 구걸하던 어떤 남자의 소콜이 있던 돈 몇 푼을 어떤 여자가 통째로 들고서 도망가 버렸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어버버거리고는 애쓰면서 쫓아가는 남자의 뒷모습이 꽤나 웃겼다. 어차피 내일이 아니다. 그리고 토요일쯤 어떤 꼬마가 놀이터에서 불량한 학생들에게 돈을 뺏기고 있었다. 덩치가 꽤나 큰 나로선 훈계하거나 그 상황을 말린다면 금방 멈추기라도 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샌드백처럼 뭔가 퍽퍽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별 신경 쓰지 않았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또 얼마 전엔 골목길에서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강간당하는 듯한 어떤 여자가 있었다. 난 애써 시선을 거기로부터 외면하고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 따윈 하지 않았다. 여자로부터 걸음이 멀어질수록 비명도 점점 작아져만 갔다. 거기서 느끼는 나의 심적 부담감도 점점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어 꽤나 기분이 좋았다. 어차피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신고해 줬을 테니까.
또 언젠가는 옆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와장창.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여러 비명이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아마 부부간 의견 차이가 있었나 보다. 그러고 경찰차나 구급차가 다녀간 것 같지만 별로 큰일은 없는 것 같다. 전혀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남의 가정사 아닌가? 하루는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자주 들리는 게시판에 한 남자가 게시글을 하나 올렸다. 그 게시글은 이상한 가면을 쓴 사진 한 장 올리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자기는 가끔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내가 살고 있는 잠실 근처라길래 잠시 뜨끔하긴 했지만 당연히 미친 헛소리라 생각했다. 저런 헛소리가 인터넷에 하루 이틀 올라오나? 어차피 그 글의 조회수는 10. 당연하게도 댓글 하나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늦은 밤이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런 글을 봐서인지 뭔가 뒤통수가 아려오는 것 같은 괜한 불쾌한 느낌이 들게 되었다. 한 20걸음을 걸을 때마다 뒤를 한 번씩 돌아보곤 했는데 역시 아무런 일도 없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막 기다리던 참이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인데 내가 기다리는 곳에 연결된 1층 계단으로부터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주민들은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계단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얼마 뒤 그와 마주쳤다. 어제 인터넷에서 봤던 가면 쓴 남자였다. 그의 한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고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괴하게 꺾어가며 나에게 다가왔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손을 까딱까딱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 때마치 멀리서 지나가는 동네 주민을 보았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칼을 등 뒤로 숨기더니 다른 손을 배 쪽으로 기울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 재미난 모습에 동네 주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 그 사람이 지나가려고 고개를 살짝 돌린 순간 옆구리에 시큼한 것이 성큼 들어왔다. 아프다기보단 늘상 느끼던 감각이 아닌 오묘한 이질감이 들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옆구리와 등, 가슴을 여러 차례 번갈아가며 날 마구 찔러댔다. 아까 지나갔던 동네 주민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 바닥에 쓰러진 나와 멀리서부터 눈이 마주쳤다.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못 본 듯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다. 이건 그 사람에게 무섭다기보단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내 앞에 주저앉은 중년 남성은 내게 애원하고 있다. 병원에 가봐도 이상 없다고 하고 용암 무덤을 찾아가도 별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게 믿을 건 퇴마사님 뿐입니다. 그 말에 난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은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고 안색은 창백하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지 몸은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상태. 난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퇴마사, 내 직업이다. 사실 퇴마라는 것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 나 자신을 그냥 퇴마사라고 소개한다. 하는 일이 워낙 난해하다 보니 그냥 알기 쉬운 이름이 좋다.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귀신이나 요괴, 악마 등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법 알려진 유명 인사이기도 하다. 허나 퇴마사라고 나 자신을 소개는 하지만 사실 내 원래 직업은 약장사였다. 어르신들 상대로 놀아드리다가 그럴듯한 말로 잘 구슬려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파는 일. 그렇다. 그냥 입담으로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다. 어르신들을 홀려 제법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중 사장이란 놈이 돈을 가지고 튀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직업을 바꾸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퇴마사다. 평소 그러한 오컬트를 매우 좋아했고 많이 알았기에 그쪽으로 생각하다가 이 일을 시작했다. 솔직히 이름만 거창해졌을 뿐이지 결국 똑같은 사기꾼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귀신이니 악마니 호들갑을 떨어대니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정화의식이라든가 부적 같은 거 그럴듯하게 해주면 연신 고맙다고 하며 내게 큰 돈을 넘겨준다. 역시 돈벌이는 노인들 쌈짓돈 뽑아먹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번에 의뢰받은 곳은 집부터가 스케일이 다르니 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 몸은 괜찮을 거고 보나마나 깨병 같은 거겠지. 그런데도 부모란 이 사람들은 귀신이 씌인 거라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세상에 귀신이 있을 리 없는데 말이다. 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야 좋지만 어쨌건 일이니까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던 대답을 해야겠다. 부유령이군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여자 귀신이 이성의 미련을 가지고 떠돌다가 비슷한 또래의 여자 몸에 붙은 겁니다. 내 말의 중년 부인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본다. 최근 아이의 몸이 허약해져서 귀신이 몸으로 침투했나 보군요.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몸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따님은 몸을 빼앗기고 구천을 떠돌 뻔했는데 그 전에 절 부르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겁을 한 번 준 뒤 다행히 아직 손살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군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귀신과 대화를 해보죠. 그리고 누워있는 소녀의 곁으로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은 뒤 눈을 감고 집중을 시작했다. 그래봐야 잡다한 생각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귀신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지자 위층에서 TV 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한번 맞춰볼까? 우선 너무 시간을 끄는 것도 안 좋으니 곧바로 입을 열었다. 귀신은 2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하네요. 강원도 지역의 집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의 나이는 18살이고 집으로 오다가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하네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해야 믿음이 가는 법이다. 다시 입을 다물고 집중하는 척하며 TV 소리에 귀 기울였다. 예능이나 뉴스 같지는 않고 드라마나 영화인 것 같았다. 아이고, 저런. 자신을 죽인 사람은 진작 찾아가 죽였나 보군요. 세상에나. 그래도 미련이 남아 떠돌던 중 따님을 발견하고 붙은 모양입니다. 그러곤 다시 2층에서 들려오는 TV 프로그램에 귀 기울였다. 뭘까? 드라마인가? 영화도 아니다. 여자가 계속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일까? 다시 입을 열었다. 천만다행으로 원한 같은 건 아닙니다. 다만 따님이 예쁜 모습을 보고 시기와 부러움에 달라붙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시 TV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TV 소리가 커진 건가? 조금 더 집중하니 슬슬 알아들을 수 있겠다. 제법 독한 녀석이군요. 이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네요. 소리가 더 커졌다. 누가 계속 음량을 높이는 모양이다.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다. 슬슬 오기가 났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멍청아, 그게 뭐야? 다 틀렸어. 하나도 안 맞잖아. 여길 보라고. 무슨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길 봐. 여길 보라니까? 여기야, 여기. 네 위에. 이제서야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마치 바로 근처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해? 들리지? 내 말 들었지? 야, 눈 떠봐. 위를 보라니까? 모른 척해봐 소용없어. 내 말 들었지? 빨리 눈 떠. 위를 보라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위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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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봐.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다. 내가 틀렸다. 귀신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공포심에는 상상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 당신이 느끼는 공포의 강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화면을 제외한 모든 불은 끄고 편하게 앉아서 영상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럼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넓고 어두운 저택에 홀로 있습니다. 넓은 홀 중앙에는 커다란 계단이 있고 좌우로 긴 복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상당히 어둡고 섬뜩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계단 앞에 서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택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왼쪽 발을 첫 번째 계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발을 디딘과 동시에 홀 왼쪽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입니다. 그 상태로 다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기다린 당신은 다시 오른발을 들어 두 번째 계단을 밟습니다. 하나, 둘, 셋. 계단을 밟음과 동시에 조금 전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이번에 당신은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발을 들어 세 번째 계단을 오릅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소리가 좀 더 빠릅니다. 또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의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한 발자국 계단을 더 오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그 소리는 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언가가 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차마 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만약 돌아본다면 홀에 들어와 있는 끔찍한 어떤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당신을 쳐다보는 그것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목 뒤가 뻣뻣해지지만 고개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 보기로 합니다. 하나, 둘, 셋. 그것이 계단을 기어 올라와서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눈을 감으면 그것이 머리를 낚아챌 것 같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두렵습니다. 자, 당신은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천천히 고개만 돌려 옆을 바라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당신은 방금보다 더 천천히 상체를 조금씩 움직여 뒤를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당신의 눈에 보이는 홀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게 숨을 내쉰 당신이 다시 고개를 돌리려던 그 순간 당신의 발치에 무언가 보입니다. 검은 형체. 피부는 모두 벗겨져 피가 흐르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여자. 그 여자는 다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소리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괴한 모습에 당신이 비명을 지르던 찰나 귀신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의 몸을 미친 듯이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글을 다 읽으신 후 조금 전 그 상황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으로 영상을 그리세요. 반드시 1인칭 시점으로 상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이 끝난 후에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화면을 끄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세요. 마우스를 손에 쥔 내 손으로 땀이 배어 나온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역시 이 녀석은 제법 사람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녀석이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 사람은 페이지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간간히 이러한 실감나는 공포글을 메일로 보내준다. 실명,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 직업, 성별, 나이 등 가입 시 작성 항목이 꽤나 복잡하지만 그 정도 귀찮음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의 퀄리티다. 다 읽었으니 역시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사실 진짜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이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할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난 듯했다. 혹시나 싶어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무서운 걸 보다 보니 좀 예민해진 건가 싶어 다시 상상을 계속했다. 충분히 집중한 덕에 진짜 뒤에 무언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상상을 끝내고 눈을 떴다. 역시 오싹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모니터를 다시 켜고 한껏 기지개를 켰다. 뻣뻣해진 목을 풀기 위해 목을 뒤로 쭉 꺾어 뒤를 보니 무언가가 보였다. 하지만 입이 찢어진 여자는 아니었다. 마스크를 쓴 남자.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이 움직인다 느낀 순간 목에 차가운 것이 닿는 것을 느끼며 기억이 끊겼다. 마스크를 벗은 남자는 칼을 대충 휘둘러 피를 털어내고는 휴대폰으로 페이지에 접속했다. 회원 목록을 뒤지던 그 남자는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는지 고개를 끄덕이곤 메일을 전송할 준비를 한다. 시계를 확인한 그 남자는 30분 뒤로 예약 발송을 한 뒤 거리로 나선다.